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절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연일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고 있고, 한 업체에서는 하루에 한 4만 개 정도의 어떤 신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신규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이라는 어떤 이 피 터지는 전쟁의 어떤 무서움을 알고 투자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90%, 95% 이상의 투자자들이 보면 무조건 사면 상승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주식 계좌를 많이 개설을 하고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런 투자는 백전백패 하는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현금 자금이 많으신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어떤 가이딩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증권사에 맡기지 않고 개인 스스로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연령대가 좀 낮고 투자 자금이 좀 작은 분들께서는 가격이 좀 싼 어떤 주가를 좀 선호할 거고요. 예. 직장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애기 엄마들, 자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를 위한 어떤 주식을 좀 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배팅을 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거의 95%가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환경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실시간으로 MTS, 핸드폰에서 주가를 계속 관찰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나 빠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종목을 사놓고 묻어두는 어떤 종목들도 괜찮지만, 또 묻어두는 종목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은 팔 때는 팔아줘야 되고 살 때는 사줘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어떤 종목이든 매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매수의 이유가 있고,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다 95%의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 성향에 맞는, 업무 환경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느긋하게 가야 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고점 추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차트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대형주들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지금 연일 고공이죠. 완전 지금 코스피 200 관련 종목들이 거의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 20% 이상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완전 난리 났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LG전자 상한가도 갔다가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어떤 랠리,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같은 거, 그리고 LG화학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알리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알리고 뭐 투자자들을 많이 저희 뭐 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런 어떤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일단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현혹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뭐 700만 원으로 70억을 만들었다. 뭐 5천만 원으로 150억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들만 굉장히 좀 많이 속된 말로 이제 뭐 꼽혀 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5천만 원을 가지고 50억을 만들었거나 5억을 만든 분들, 5억을 가지고 50억을 만들고 100억을 만든 분들, 그런 분들은 10년, 15년 이상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던 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돈을 생각하지 말고 최초의 주식을 시작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실패담과 그리고 15년 동안 매매를 한 그 히스토리 속에 그분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 그걸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관찰해야 돼요. 순식간에 1년 만에 돈이 뻥튀기가 10배가 되고 막 20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과연 주식을 하면서 내 종목이, 여러분들께서 매수한 이 종목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섹터인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몇백억을 벌고 몇십억을 번 어떤 그분들은요, 늘 똑같은 생활 속의 어떤 반복된 패턴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기준이라고 하면, 매매 기준이라고 하면 철저한 원칙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매수의 이유가 있고 그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 또는 매도한다라는 그 원칙에 입각한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손절매라는 것을 절대 이별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고 완전 차트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본전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고수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혹해서 보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100억씩 200억씩 굴리는 그분들은요, 추세가 역배열로 하락으로 꺾이면 물을 타서 상승할 때 나오는 것도 하겠지만 추세가 역배열로 꺾여서 하락을 할 경우에 이런 어떤 상승으로 가다가 갑자기 추세가 역배열로 꺾이면 이런 어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승을 합니다. 근데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분들은 반드시 매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관찰 하고 있다가 상승하면 땡큐인데 이 저점을 깨고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는 원칙 매매를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각 증권사의 전문가들,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께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 뭐 몇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32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35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어떤 추측을 하는 어떤 그런 매매는 절대 믿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냥 예측을 할 뿐이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과 전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맞죠. 절대 팩트란 없습니다. 주식은 대형의 영역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나는 대응할 것인가, 대형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어디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까? 자, 지금 3,000포인트는 안전하게 지금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조정을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코스닥에 수급이 없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살표 방향대로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보이는 이거, 이 빨간색 이평선, 요게 5일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 요걸 살짝 이탈하게 되면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요 보이는 깜장색 있죠? 깜장색. 요게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 시장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금 현재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5일선을 타고 이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좋습니다. 매수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속 상승하지 않고 여기서 살짝 조정을 주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탈하는 경우 이런 박스권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상승은 조금 더 할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5일선을 이탈한다. 요때는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초보자분들은 특히 현금을 보유합니다. 종목을 사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이 5일선을 이탈해서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하락을 해서 이 검정색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현금 보유량을 거의 8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금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거의 10대 종목들 보면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현대차 이런 것들이, 뭐 포스코, 삼성 SDI 이런 애들이 뭐 주구장창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여기서 사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은. 예.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한 번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자금이 1억이다. 근데 그 1억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나는 살 거야 라고 투입을 합니다. 근데 샀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꺾이는 상황, 21선마저 이탈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멘붕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힘이 들어온 종목들, 이슈가 있어서 힘이 들어온 종목들 외에는 대형주의 어떤 고점을 추격하는 매매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할 수 없어요. 자,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속 상승하면 좋아요. 근데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상승한 자리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조정을 보인다면, 행보 박스권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에 이 붉은색이 박스권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저점을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는 10년 동안 묵혀둘 주식이 아니라면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릅니다. 꺾이게 되면 크게 한번 꺾일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이 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사야 되는가? 이렇게 꺾이고 난 뒤에 확실한 저점 자리를 만드는 자리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다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조정을 보면서 이 친구가 다시 1차트 5일선으로 올라올 때 매수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형주는요,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형태로 흘러갑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매도를 관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요, 매수를 관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바닥권이니까, 맞죠? 근데 매수를 관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샀어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도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보여드렸고요. SK하이닉스는 행복나눔 가족방에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했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요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75,000원, 76,000원 정도 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으로 대형주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요 박스권에서 5일선을 이탈할 때 일단 팔아둡시다 라고 하고 다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언제 팔아야 되는가? 1차트 5일선, 요 빨간색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5일선이 무슨 색깔인지 차트를 PC에서 HTS 프로를 보면 1차트 5일선이 무슨 색깔인지 보일 겁니다. 5일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조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데드라인 전량 20일 이평선, 이 검정색, 여러분들의 20일 이평선이 어떤 색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검은색인데 여러분들의 20일 이평선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20일 이평선 데드라인까지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0% 정도 손실해서 매수한 이유가 사라져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매매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입니까? 배터리 때문에 최근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것도 언제 팔아야 되는가? 동일합니다. 이 친구가 박스권을 만들고 5일선을 이탈하면 긴장을 하시고요. 5일선을 이탈해서 이 박스권의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게 될 때 일단은 매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데드라인은 20일 이평선이라고 했는데 이 20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수익을 너무 반납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트 5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일단 절반 정도의 물량을 매도하고 다시 5일선을 돌파해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한 물량 절반을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절반을 매도했을 경우에 남은 절반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반의 물량을 남겨두었는데 만약에 5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고 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인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전량 남은 절반 물량도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차트. 자, 카카오를 어디서 매도를 했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추천은 행복나눔 가족방에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만원대 했습니다. 15만원대 했고, 거의 38만원 정도까지 갔을 때, 여기 정도 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요 자리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 요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더 이상 추가로 상승하지 않고 이 친구가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량 매도를 했고요. 매도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탈을 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으로 행보 조정을 주면서 최근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일어났던 상승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 여기서 팔았어도 15만원대 잡았으니까 굉장히 괜찮게 먹었었죠. 맞죠? 10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맞죠? 자, 이렇습니다. 이런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붉은 수평선을 한번 꺼드릴게요. 박스권 하단 저점을 이탈할 때 일단 전량 매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때는 5일선 위로 올라탔죠? 요거 보면 요때 또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5일선을 이쁘게 타고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맞죠? 맞죠? 자, 여기는 또 이탈을 또 합니다. 근데 요런 어떤 지지선을 만들면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꺾여서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첫 번째 데드라인 32만원, 두 번째 데드라인 30만원, 세 번째 데드라인 24만 7천원.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 저점까지 내려가는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이 없고 지수가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때 요때 사도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그 애플하고의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고가 24%까지 갔었죠. 현대차하고 애플하고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협업을 추진한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고, 현대차의 어떤 뭐 하이패스 카드라든지,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어떤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THN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유니캠 자동차 램프죠, 램프 이런 것들,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램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램프하고 이제 뭐 어떤 왁구 하면 아십니까? 뭐 틀, 뭐 샤시 이런 제품이죠. 예, 그런 제조를 하는 데고,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급등을 했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죠. 뭐 블랙박스, 뭐 차량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현대그룹차 1차 협력사입니다. 팅크웨어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기차하고 수소차, 뭐 커패시터 이런 어떤 물량을 100% 공급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라릭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현대차에 이제 공급을 하죠. 가능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패스에 사용하는 어떤 그 DSRC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현대차에 납품하는 어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현대차를 매수하려고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차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를 제가 거의 한 10만원 이전에 제가 10만원대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현대차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매도를 뭐 제가 한 19만원 정도에 요때 또 매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수익을 또 챙긴 분도 계시고, 절반 물량은 추세를 즐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현대차 이거 언제 사야 될까요? 이거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이 친구가 월요일날 뭐 코스피에 또 수급이 강하게, 기관이나 뭐 개인이든 뭐 외국인이든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이 자리에서도 바로 또 상승이 되겠죠.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친구가 상승하진 않고 이런 어떤 눌림 현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재료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는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흘러내린다고 그냥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거래량도 좀 관찰을 좀 하시고, 터졌죠? 뭐 최근에 들어서 계속 뭐 가장 강하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세요. 예, 가장 강하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뭐 1900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거? 예, 참.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맞죠? 자, 보세요. 주구장창 팝니다. 투신, 뭐 은행, 예? 기관 주구장창 팝니다. 주구장창. 근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수급이 좋았습니다. 수급이 좋았고, 예. 이 친구들은 외국인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단타를 치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현대차 어디서 매수할까?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이 없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조정시마다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조금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25만 7천 원이 최고가인데 25만 7천 원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 보시면서 1차트 5일선 이탈을 했을 때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지수가 깎이거나 이 종목이 힘을 다했다라고 할 때 21일 이평선이나 분차트 30분 차트는 조금 빠를 것 같고요. 45분 차트나 60분 차트의 20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 전량 매도하시면 손해보는 매매는 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초보자분들께서는 급하게 사고 급하게 매매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길을 닫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저희 행복나눔방에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거의 한 10,00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질문들이 뭐냐면, 이번에 수주 공시 있다 그래서 옆에서 직장 동료가 얘기를 해줘서 샀는데 계속 추세가 계속 손실입니다.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길을 좀 닫으세요. 자,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추세 하락이죠. 근데 직장 동료가 이런 추세가 하락인데
이 자리에서 이번에 그 회사가 현대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회사가 이번에 그 계약 공시가 있대. 이번에 합병한대. 이런 추세 역배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리도 아닙니다. 이런 자리죠. 이 자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 붉은 수평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수주 공시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만 7천 원에 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8만 5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1억을 박은 사람들은 거의 3, 4천만 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기회비용도 잃고 다른 종목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런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우리 주식 주린이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주린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를 주린이라고 저 주린입니다 라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린이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알고 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 쉬운 게 주식입니다. 근데 95% 이상의 투자자들은요, 주식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이 주식 매매를 쉽게 배우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리딩 방으로 입장하십시오. 알고 나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 주식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